뭐 금요일이고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아직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고 오늘은 좀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증시도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왔고, 그죠? 네. 또 연말 모임이 좀 시작되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또 이제 방역 방화한다고 또 통제를 또 하고 있는 또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전에 이제 만나시려면 그죠? 오늘이 아마 그 피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연말 모임이나 뭐 그런 모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뭐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 심리도 불안했고요. 또 안 그래도 이제 지치신 주식 투자자분들 또 가슴을 후벼 파는 또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드셨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차트 띄워놨지만 뭐 그 화요일 날 그죠? 한번 큰 음봉 하나 딱 떨어지고 나서 11월 말일이죠. 그리고 이제 3거래일 동안 반등이 세게 나왔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오미크론 지난주 금요일부터인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던 지수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겠죠. 항상 지수가 먼저 올라오고 그 뒤에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시황 잡았던 얘기가 있는데 그 뉴스 좀 몇 개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뉴스들 또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나온 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목을 방송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회원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뭐 12월 첫째 주 시황 정리 및 투자 전략. 오늘은 뭐 별말 안 하려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면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오늘은 또 이제 그 연말 모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퍼지기 전에 그냥 빨리 만나서 그냥 송년 모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따 오미크론 얘기 많이 할 거니까 그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자, 아무튼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일단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오늘도 이제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많이 팔다가 이제 후반부에 사더라라고 얘기했던 게 요 날이었죠. 화요일 날 증시 폭락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목금 3일 동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았습니다. 자, 다시 보죠. 아주 그냥 여기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깼더니 2,900인데요. 여기 깼더니 난리가 났어요. 끝났다고. 끝나기 뭘 끝나요. 네. 이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일봉 차트보다 월봉 차트를 봐야 된다고. 그럼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그때 고 설명했던 게 그죠?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뭐 방송을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드린 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일봉 차트로 보면 박살내 놨었는데 그죠? 네. 이날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원래 다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전저점을 깨놔가지고 뭐 아수라장이었죠. 그죠?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네. 6.25, 네. 6.25 때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뭐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네. 아주 그냥 네. 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일봉 차트는 죄송한데 일봉 차트는 하수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 했다가 이제 돌맞을까봐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네. 일봉 차트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한 일봉 차트를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봉 차트로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봉 차트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중에 하수예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람, 그 사람의 키만 보고 키 있죠. 네. 저도 키가 좀 조금 큰 편인데 그 사람의 키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똑같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일봉 차트 하나만 보고 그것도 전저점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겸 심리도 잡아드릴 겸 월봉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언제 월봉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안 가르쳐드려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월봉 얘기했잖아요. 잘 이겨내시라고.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몰라요. 불안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갖지 마시라고요. 그죠? 또 내려오면 어때요? 이따 이 얘기 또 할 건데 설령 또 내려오면 어떠냐고요.
일봉으로는 깼지만 월봉으로는 깬 게 아닌데 끝나가는 건데,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박살내놨었는데 지금은 잘 올라왔죠, 그죠? 네. 결과적으로는 딱 하루만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잽싸게 들어왔죠? 자, 누가 올렸어요? 이 주식 시장이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2,900을 전저점을 깨게 만든 건 개인과 기관이고, 이거를 이제 끌어올린 건 누구예요? 외국인. 물론 이제 이날 하락시킬 때 외국인도 좀 일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죠? 외국인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9천억 8천억씩 순매수하면서 선물까지 땡겨가면서 올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기관이 많이 팔았죠. 기관하고 이제 개인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덕분에 요번에 그 개인들 많이 털렸어요. 네. 아주 많이.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선물도 주식 여기 코스피도 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좀 많이 샀어요. 기관도 좀 사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2배 이상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도 좀 많이 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시가 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끝난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간 게 없지만 저기는 대형주 순환매가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틀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아주 잘 끝났어요. 네.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돼요. 오늘은 이제 연기금도 좀 샀고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이번 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요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왜 사장님 어제 이렇게 증시가 폭락했을 때 누가 주식을 사겠느냐 아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장님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아마 지금은 그 뉴스가 안 나올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개인들이 이제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지수나 아니면 이제 개별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다시 떨어질까봐. 앞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보통 3개월까지 가는데 무서워서 못 사요. 네,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놓쳐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발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요쯤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쳤잖아요. 그러면 저기 무릎이나 아니면 엉덩이 밑에 엉덩이 뒤인가요? 고관절에서라도 고관절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하여튼 뭐 엉치뼈라든지 뭐 거기서라도 주식을 빨리 사야 되는데 안 사요. 또 떨어질까봐 무서워. 나는 박앤온터니까 늦게 사야지 그러면서 안 산다니까. 사실은 박앤온터가 아니고 겁먹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 구경만 해요. 이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구경꾼. 관망. 네. 구경꾼이 돼요. 그래서 손절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고 했던 거예요. 네. 화도 내지 말고 울지도 마시고 차트나 계좌 보지도 말고 꼭 참으라고 했던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나중에 구경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좀 회복이 됐죠, 그죠? 그러나 변동성이 자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변동성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막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락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또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오늘은 이제 뉴스를 좀 얘기해 드릴 건데 아무튼 지수는 잘 끝났고 오미크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증시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한번 무조건 뭐 간다, 아니다, 된다, 올라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시점에서 네,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럴 만한 증시가 하락할 만한 악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찍어보시죠. 한번 써보세요. 증시가 하락할 만한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쳐보세요. 네. 뭐가 있겠어요?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네, 동해아빠장님도 어서오세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평상시보다 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연말이니까 그죠? 네. 왜 아무도 안 찍으세요? 네. 음? 금리 인상? 오케이. 네. 또요. 개인들 많이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오미크론 확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네.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번 찍어보세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 대주주 그 양도세 피하려고 매도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스트레스. 네. 개인들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나스닥 시장 하락. 네, 박대식님도 어서 오세요. 네네.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 그렇죠. 네. 그런 걱정들을 다 하겠죠, 그죠? 자, 더 찍을 거면 더 찍으세요. 네. 제가 왜냐하면 왜 찍으라고 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제가 찍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배정숙님이죠. 자, 배정숙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네, 그 사이비 종교에 나오는 그 종말론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거의 대부분 주가 상승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불교 쪽에 있는 종말론자들이건 뭐 저기 어디에 기독교 쪽에서 나온 종말론자들이건 그 사람들은 솔직히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 인간들이라고 표현해볼까요? 좀 그렇죠. 그 사람들은 공부 안 한다니까요. 안 봐요. 성경이나 불경을 읽어보면 거짓말한다는 걸 대부분 알 수 있는데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꼬시죠. 네. 자, 금리 인상 얘기를 하셨는데 자 볼게요. 미국이 어젯밤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급등을 많이 했는데 자, 미국 지수를 볼게요. 어제 미국 다우지수가 1.8% 급등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8%, S&P 500 지수도 1.4% 급등했어요, 그죠? 이거 급등할 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테이퍼링 속도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이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연방준비 거기 그 지역 그 뭐 어디에요? 애틀랜타나 이런 데도 보면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 은행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할 거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이래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어제 대놓고 얘기했어요. 한 번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2번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관점으로 봐서 뭐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특히 배정숙님,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이거 답변 드리려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또 손절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누구의 스텔스님이 대주주, 그죠? 연말 되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고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하려고. 그죠? 물량을 줄여가지고 대주주 양도세 그 과세 그 거기서 벗어나려고 좀 파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정부에서 세금 뜯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증시가 이제 뭐 오히려 그런 우려 때문에 급락한 적은 있죠. 특히 작년 10월 달에.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그냥 연말쯤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피한다고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뭐 증시를 폭락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대신에 수급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종목은 아니고 일부 종목에서 약간 수급이 조금 부족한 모습 그런 건 좀 보여주긴 하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죠? 됐고 그다음에 쓰리타임즈님 얘기하신 유동성 축소인데 아까 금리 인상이랑 그 금리 인상 앞에서 하는 게 채권 매입 그죠? 네.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건데 그게 테이퍼링이잖아요. 네. 그 오전에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내년 1분기에 종료해야 된다. 그냥 빨리빨리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연방준비 그 의장이죠. 네, 제롬 파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지방 연은 총재들도 지금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냥 악재다 아니다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상만 하지 마시고 뉴스 나온 거 보고 그 다음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돼요. 그죠? 네. 그 테이퍼링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걱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그 주식을 안 산다니까요.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한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테이퍼링 때문에 떨어질 거야.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질 거야. 대주주 양도세 나오면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구경만 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구경꾼만 되는 거야. 구경꾼. 그 다음에 자 중국 홍다그룹 문제는 옛날에 끝났고요. 그 얘기는 그거는 중국 쪽 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좀 힘들게 살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앞으로 좀 힘들게 살 거예요. 네, 멋진팅님도 어서 오세요. 그 얘기는 다음에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낮에는 좀 그런 얘기를 라이브 회원들한테 많이 해드리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중국은 앞으로 좀 힘들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뭐 얘기하셨죠 여기서? 나스닥 시장 영향?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게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주하고 이거를 하락시키는 주도주하고 하락할 때 주도주가 있고 또 주가를 상승시키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있겠죠. 그게 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박대식님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스닥 지수가 급락할 거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주와 하락하는 주도주가 뭔가요? 대답 못할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그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니까요. 그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낮에는 제가 회원들한테 미국 주식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종목까지 못 보여드릴 텐데 미국에서 지금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기술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되게 좋아져요. 미국 기업이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왜 사장님들이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사장님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회사 이거 너무 저평가인데? 이러면서 여보 돈 좀 줘봐.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우리 회사 주가가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지금 2,000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저기 천엄한테도 전해서 좀 사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산다니까요. 농담인 것 같죠, 그죠? 어제도 농담한 게 아니라 보시라니까요. 어젯밤에 이런 뉴스 나왔어요. 시티그룹에서 이게 전 세계적인 투자회사죠, 그죠?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 기업이 내년에 자사주 매입을 30% 급증할 것. 그러니까 30% 늘어날 거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사주가 뭐냐면 그 기업 오너가 그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본인 계좌로도 사겠지만
본인 명의로도 사겠지만 회사 명의로 사면 자사주예요. 이게. 그죠? 네. 회사 명의로. 내 이름으로 카드 발급 받으면 개인 카드, 회사 이름으로 카드 발급 받으면 법인 카드. 그죠? 네. 내 이름으로 주식 사면은 내 주식. 그죠? 회사 이름으로 주식 사면 자사주. 이해되시죠? 이 기사는 이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럽 기업들의 내년도 이익이 급증해서 벌써부터, 그죠? 내년 이익이 급증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아도니까 여기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 그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해요. 상승한다니까요. 네. 세상에 시티그룹의 전략가들은 유럽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60% 증가해 자사주 매입도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이것도 해준답니다.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죠. 이게 60% 증가했답니다. 6%도 아니고. 전세계 증시가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 기업들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오미크론인지 뭔지 계속 그냥 그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사주 매입할 거라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시티그룹이죠. JP모건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잘생겼어요. 그죠? 네. 잘생기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아무튼 네. JP모건 코로나, 여기 JP모건 이제 여기 JP모건 최고 시장 전략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가 독감처럼 변할 거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사라고요? 경기순환주, 주요 원자재주, 저가 매수 기회다. 이 얘기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JP모건이면 이쪽에서는 최고죠. 그죠? 네. 물론 이 사람들이 항상 진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는 믿으셔도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말을 막 함부로 하던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네.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죠? 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는 뭐 개인 기업이긴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요. 독감처럼 변할 것 같다고. 그죠? 여기서 아까 코로나 얘기하신 분 있죠? 오미크론 확산. 그죠? 네. 자, 오미크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뉴스 분석 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독감처럼 변할 것 같대요. 지금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지금 확진자가 평상시에 한 2,000명 나오다가 지금 10,000명대로 늘어났답니다. 순식간에 막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세종.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쪽 독감 세계에서 이제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대장주, 그죠? 네, 대장주예요. 이제 그 델타 변이는 밀려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아직 죽은 사람이 없대요. 백신 맞은 사람도 걸리고 백신이 거의 무력화됐다는데 죽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면 독일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독일 과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보건장관 될 유력 후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한마디 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기 전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유전학을 좀 배웠는데 원래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다. 처음엔 센데요. 나중에 이게 번지면 점점 이제 감염력은 확산되는데 힘을 잃어요. 독성이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치명력이 떨어지거든요. 반비례한다고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네. 대학교 그냥 기초 유전학 그 조금만 배워도 나오는 건데 유전학 개론만 들어가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줘요. 제가 정부 담당자면 그런 얘기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좀 해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맨날 백신만 맞으래요. 백신 얘기도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럽 사장님들은 지금 주식 산다고 바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장님들이 주식 산다고 바빠요. 바쁘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뉴스가 안 나오죠?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살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오면, 네. 신고가 나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네. 반등이 많이 나오고 더 이상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자리. 또 떨어질까봐. 그쯤에서 얘기합니다. 사장님들이 많이 샀다고. 그리고선 바로 가버립니다. 이제 위로.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뉴스가 언제 나와요? 12월 3일쯤 되니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개인들이 여기서 2,900 저쪽 깨졌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쯤 딱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답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 오미크론이 지난주 금요일날부터 갑자기 막 시끄러워져서 유럽이 폭락하고 미국이 폭락하고 아시아도 폭락했죠. 그죠? 월요일날 또 떨어지고 막. 네. 화요일까지 이제 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요일날 조용히 바닷가에 앉아서 네. 생각을 해봤다고. 왜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왜 저 난리를 칠까? 응? 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확산시킬까? 그때 눈에 띈 게 주식시장 하락한 것보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게 눈에 띄더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국제유가를 잘 보시면 이게 13% 급락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우리나라가 아침에 또 급락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오미크론이라는 걸 갑자기 저렇게 꺼내서 전 세계 정부, 특히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치명력이 되게 위험한 거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발견한 의사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경증이다.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최근에 와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 본 적은 없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영국 보건부 장관이 나와서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세게 나타난 것 같다. 그랬더니 맨날 그냥 일도 안 하는 것 같던 WHO 과학자들이 이거는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눈치 없는 사람이 와도 이걸 알겠더라고요. 호들갑 떨잖아요. 우리 갑자기 막 미국도 호들갑을 떨고 일본도 막 공세를 하는데 보니까 다 미국 우방이더라. 그죠? 미국 우방이 그랬어요. 다 미국 우방. 호주도 그렇고 이스라엘 다 혈맹이잖아요. 다. 특히 이스라엘하고 영국은. 그러니까 봤더니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잡으려고 그 미국이 물가 잡으려고 사우디나 이제 이런 이제 산유국들한테 기름 증산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비축유라도 풀어서 유가를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비웃듯이 유가가 올라오니까 미국이 뚜껑이 열린 것 같다. 미국이 화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비축유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미크론 이게 딱 그러고서 바로 나왔어요. 오미크론 딱 나오더니 국제유가 폭락하고 여기서 열렸어야 되는 오펙 플러스죠. 정상회담이 12월 2일로 연기되더라 그랬잖아요. 12월 2일날 오펙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보면 될 거다. 이거는 산유국들 말 안 들으니까 후려친 것 같다. 그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은 것이고요. 네. 기억하시죠? 네. 이날 방송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오펙 얘기했었잖아요. 기름. 그 얘기했던 거 AS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실제로 이제 아무튼 국제유가 폭락하고 나니까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일반 뉴스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거든요. 국제유가가 오미크론 때문에 급락을 하니까 기자들이 대부분 경제 기자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경제 기자들 중에. 근데 이제 뭐라고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 광고들은 참. 증산 중단 명분 생겼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석유 더 생산 더 해라. 왜냐면 석유값 떨어뜨리려고. 근데 이쪽에서 증산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특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유가를 후려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오미크론 때문에 급락하니까 이제 기자들은 그렇게 쓴 거예요.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했으니 우리는 증산 못하겠다, 오히려 감산하겠다, 이럴 명분이 생겼다라고 기사가 쭉 나왔다고요. 제가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로 나왔던 거예요. 산유국들이 오미크론 핑계 대면서 기름을 증산하기는커녕 감산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실제로 이제 어젯밤에 오펙 회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증산 규모 유지하는 걸로. 이상하죠? 오미크론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게 맞았으면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 80달러대에서 60달러대까지 20%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증산 유지는커녕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 같다면서요. 그럼 감산해야죠. 근데 증산 규모 유지했죠? 이게 뭐라고요? 한 대 얻어맞은 거야, 이게.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쪽을 보시고. 이거 오펙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기억들을 거의 못 하시네요. 응? 아까 1번 찍어보라고 했더니 찍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맨날 종목 얘기만 궁금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맞잖아요, 제가. 응? 이것 때문에 후려친 거라고. 근데 오펙 정상회담에서 증산규모 유지 딱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거 나오니까 그때쯤부터 기사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나라 경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막 이러더니 갑자기 오미크론 확산에 국경 봉쇄 대신에 부스터샷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재밌다니까요. 이거를 맨날 계좌만 보면서 내 돈 어떻게 막 이러시면 답 없다니까요. 차트 막 전초주 깨졌다고 막 벌벌 떠시면 주식 하나도 안 늘어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크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오펙에서 이제 기름 계속 증산하는 걸로, 그죠? 네, 그렇게 얘기 딱 나오니까 그때쯤 돼서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2일날 그랬잖아요. 2일날. 오펙 회의도 2일날 끝났죠, 그죠?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심각하게 대충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압축해서. 네. 오미크론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 맞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셔라. 국경 봉쇄는 안 하겠다. 우리나라 들어올 거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증 하나만 들고 들어와라. 이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요. 여기는 봉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거꾸로 가요. 거꾸로. 미치겠어요, 진짜. 알고 그러는 건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진짜 부족해서 저러는 건지, 알고도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꾸로 가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영국 총리가 하얀 팔뚝을 드러내고 주사 맞고 있어요. 그죠? 네. 영국 총리 부스터샷 접종, 성탄 모임 취소할 필요 없어. 기독교 국가니까는 성탄 모임 이때가 이제 가장 바쁘겠죠, 그죠? 네. 여기 그러는 거예요. 모임 취소하지 마시고, 네, 그냥 주사만 한 대 더 맞으세요. 네, 그럼 돼요, 이러면서. 본인 차례 오면 주사 맞아라.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네. 망년회 같은 거 없다고, 송년회 없다고 그랬죠? 네. 거꾸로 간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이때쯤 되니까 괜찮대요. 주사만 맞으래요. 끝났을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아까 그 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대규모 봉쇄는 없다. 오미크론 확산의 세계는 부스터샷 대응. 미국도 주사 맞아라. 그 다음에 영국도 주사 맞아라. 일본은 이제 의료인들 위주로, 그죠? 네, 필수 인력들, 네, 그분들 주사 맞아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냥 나온 거고, 뭐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 프랑스도 지금 주사 맞으라고, 네, 지금 강제로 그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 있죠?
독일은 지금 아직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독일도 주사 맞은 사람이 68%밖에 안 된답니다.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는 뭐 90%라면서요. 성인들 그죠? 네, 거의 다 맞았다면서요. 근데 또 맞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독일도 백신 의무화를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총리 내정자하고 뭐 여기 16개 주지사랑 합의를 했다는데 뭐 투표를 하면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내년 2월 달에 시행할 전망이랍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아직.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소리입니다. 주사 맞아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관련돼서는 계속 그런 뉴스만 나올 거다. 주사 맞아라. 기승전 백신 맞아라. 계속 그 얘기 나올 거다라고 그랬어요. 낮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낮에 하는 방송에서. 근데 보니까 어때요? 미국도 주사 맞아라. 영국도 주사 맞아라. 독일도 주사 맞아라. 뭐 오스트리아, 프랑스 다 그렇죠? 유럽에서 계속 주사 맞아라 이래요. 주사 맞으라고 강요 안 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다른 데는 뭐 이제 모임 취소 안 하고 국경 봉쇄 안 한다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답답한 게 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입국자들 뭐 10일 동안 격리하고 막 그러죠, 그죠? 네.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은 10일 격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딴 데는 푼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와서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주사 맞으라고 하죠. 물론 강제는 아닌데 주사 안 맞으면 내년 2월 1일부터 학교가 저기 학원 같은 데 가지 말랍니다. 학원을 가지 말라요. PC방이나 이런 데 안 가게 하면 저는 고맙죠. 저희도 애들이 있는데 PC방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백신 안 맞아서. 학원도 가지 말랍니다. 그럼 학부모들 고민이 얼마나 크겠으며 학원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태권도장이건 국영수건 그죠? 학원 가지 말랍니다. 주사 맞으면 가랍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불편하고 학부모도 불편하고 학원 종사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연말 모임 또 제한시키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 또 매출 줄어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주사 맞게 하려면 오미크론 관련된 얘기를 아무튼 계속 이제 그런 뉴스들이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이제 모임을 취소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면 이제 또 장사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쏴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겠구나. 좀 쉬어야지. 주식 관둬야지. 내 종목 올라갈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늘 왜 뉴스를 많이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미국은 괜찮다. 그냥 봉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주사 좀 맞으세요. 미국이나 유럽은 접종률이 50% 60%밖에 안 돼요. 제발 좀 맞으라고 해도 안 맞아요. 강제로 맞으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법원에서 막 그래요. 독일, 영국 마찬가지고. 봉쇄까지는 안 할 건데 제발 주사 좀 맞으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성인들 거의 다 맞으니까 누구 보고 맞으라고 그래요? 애들 맞추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기승전 주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9번 찍어보세요.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도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는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백신을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끝은 백신 맞아라요. 정치적인 글 쓰시면은 죄송한데 삭제합니다. 네. 네. 정치적인 글은 쓰지 마세요. 네. 서로 불편해요. 맞죠, 그죠? 네.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뭐 정의당을 지지하시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뭐 누구 지지하시건 여기 방송할 때는 정치적인 글은 쓰지 마세요. 쓰시면 다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말 조심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맞죠? 맞으면 1번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네. 다 정치 성향들 다 다르신데 그죠? 네. 정치적인 글 자꾸 쓰시면 불편해하세요.
그래요. 네. 네네. 필명이 또 하필이면 또 이명박이세요. 필명이. 저도 저기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주식시장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뭐 항상 대놓고 했으니까, 그죠? 네, 네네. 예, 잘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네, 저도 이해합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번호 찍으라고 해도 별로 안 찍으시네요. 이번 주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번호 찍어보라고 했더니 거의 안 찍으세요. 찍는 분들만 두세 명씩 찍으시고 한쪽에서, 그죠? 네, 왜 그러시겠어요? 피곤하셔서 그래요. 네. 자,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미국 증시 악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미국 셧다운이 뭔지 아시죠? 네. 맨날 미국의 연말마다 그 뭐예요? 그 예산안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셧다운이라고 해서 네. 부분 업무 정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연방정부 공무원들 월급 안 나가고 막 그래요. 여기 월급 안 주면 이제 출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연말마다 나온 얘기가 있어요. 네. 요거 셧다운.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증시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내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나스닥 지수 있죠? 저도 이걸 약간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나스닥 지수가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11월 22일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12월 3일 날이 이제 그 예산안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제 미국이 셧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뉴스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셧다운이 임박했다. 뭐 미국이 지금 셧다운에 빠질 위기다. 그러면 이제 뭐 디폴트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디폴트라는 얘기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얘기죠. 상패 다음으로 무서운 게 디폴트니까요. 부도 아니에요, 부도. 채무불이행, 그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했거든요. 10월 3일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좀 약간 눌러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걸 가지고 누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빌미로 증시를 좀 누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아있는 악재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쭉 찍어보라고 했더니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셧다운 얘기는 아까 안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셧다운이 12월 3일이에요. 여기 시간 12월 3일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게 하나 남은 적인데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하원에서 이 임시 예산안이 합의가 됐답니다. 요게 그러면 합의가 되면 상원으로 올라가잖아요. 미국 상원.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요 내용이 이제 뭐 정확히 맞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기 정권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편이 공화당인데 미치 맥코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폭스뉴스 채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정부를 셧다운 시키지 않을 것. 그러니까 뭐냐면 어지간하면 예산은 상원에서 통과될 거다. 그러나 이제 여기 기자 얘기입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통과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령 이게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또 기자분들이 이제 부채를 들고 막 이제 그럴 거예요. 큰일 났다고. 미국이 셧다운돼서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다고. 막 호들갑을 떨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연말마다 또 저러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네.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아이고 올해도 그냥 또 저러는구나. 왜냐하면 이거 악재 아니에요. 악재 아니라고요. 그리고 설령 셧다운에 빠져도요. 아까 크리스마스 그때쯤에서 여기 미국 국회의원들 휴가 가요. 셧다운에 빠질 위기가 돼도 그냥 미국 대통령들이 막 휴가 가고 막 그래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갔을 때 국회의원들도 휴가 가고 갔다 와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뭐 그냥 갔다 와서 합의하고 가시죠. 갔다 와서 하지 뭐. 뭐 그러고 갔어요. 이게 별일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고. 미국이 연말에 셧다운 해가지고 망할 수 있다고. 망하긴 뭘 망합니까? 네.
기축통화 국가가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에 혹시라도 요거 통과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냥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그냥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거리는 아니니까 네, 넘어가세요.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미리. 제가 지금 뭐 얘기 드린 거냐면 주식시장 백신 놔드린 겁니다. 백신. 악재 백신. 미리 놔드린 거예요. 저런 기사 나오면 놀라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오늘 되게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낙폭과대를 다음 주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 변동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더 누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봐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뭐 지수 차트 보면 전저점 깨지고 그죠? 뭐 오미크론이라고 이름도 아주 그냥 좀 눈에 귀에 거슬리는 그죠? 막 무슨 옛날 꼭 에이즈 같은 그죠? 막 그런 이름이거든요. 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놨을 텐데 제가 감히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좌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알려드린 대로 했으면 계좌 다시 회복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현재 회원 그리고 지금까지 회원이었던 분들 방송 듣고 계시죠? 네. 제가 드린 종목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 하셨으면 계좌 다시 복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의 수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날 겁니다. 제가 전문가 15년 가까이 했다 그랬죠. 그죠? 네. 여태까지 안 그런 적이 없었고 여태까지 15년 정도 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는 게 뭐냐면 보통 크리스마스 전에 정리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추석 때 대선주 많이 간다? 원래 가야 돼요. 그러나 요번에 뭐가 있었어요? 화천대유, 대장동. 자, 거꾸로 여쭤볼게요. 대선주 번에 많이 들고 계셨죠? 화천대유하고 대장동 이런 일이 터질 줄 아셨어요? 저 몰랐어요. 여러분들은요? 몰랐죠? 이재명 씨 도덕성에 문제 있는 거 모르셨어요? 알고 사셨죠? 이재명 씨 때마저. 윤석열 씨도 문제 있는 거 많이 아시죠? 다 알고 사셨잖아요. 근데 화천대유, 대장동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으면 자 7번 찍어보세요. 자, 마무리해야죠.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오미크론 이게 터질 줄 아셨어요? 모르셨죠? 자 7번 찍어보세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터질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멀쩡하게 한 통에 10,000원도 안 하던 그죠? 요소수가 갑자기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물류 대란에 빠질 거라고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국제유가를 누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우디 왕자들도 아니고 그죠? 네. 여러분들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죠? 투자금 다 회복되고 금방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도 뵐게요. 심리가 요번에 크게 흔들리셨는데 그때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심리 많이 다치신 분들 그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지만 반창고도 발라드리고 후시딘도 발라드리고 뭐 마데카솔 다 발라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비상약은 다 처리해드렸어요. 우황청심원 뭐 그죠? 네. 다 해드렸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몸 마음이 회복되는 건 환자 그죠? 네. 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요번에 손실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거죠. 그 마음을 회복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잘 안 되시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잘 따라했으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네. 이게 주식을 잘하는 방법들을 요번에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그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그 결과들을 다 이렇게 아무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시라고요. 고생한 거에 대한 열매는 수익이죠. 그죠? 수익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꿈을 이루시는 거겠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끝나고 나서 항상 여기 우리 여기 무소TV 김 수장이 방송하시거든요.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오늘은 뭐 하시죠? 네. 오늘은 저기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저기 급등한 테마주들이 많은데 그 테마들 주요 급등 테마 뭐 섹터 브리핑 하신다고 하네요. 급등한 테마주들 쭉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들으세요. 저는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김 시장님은 딱 핵심만 딱 찝어가지고 20분에서 30분밖에 안 하세요. 네. 깔끔하게 딱 네. 핵심만 딱 이렇게 뭐뭐 올라갔고 이런 게 좋아 보이죠, 이런 게 좋고 이런 거 쭉 얘기해 주십니다. 네. 테마주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무소TV 유튜브에서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